바로 어제였죠.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그 관저 내부에 막전막후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하나씩 둘씩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가 들어갔고요. 검사하고 또 한 분, 두 분이 들어왔고 젊은 검사분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체포영장에서 뭐 알았다. 알았다 이외에 다른 말씀. 뭐 그런 거 없고 알았다. 이거 한 장 설명하니까 알았다. 내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윤석열 대통령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공수처 체포 직전에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에는 32일 만으로 발표 이후에 32일 만에 공개됐던 거고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원고 없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자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해당 편지 내용의 핵심은 올해 초에 작성한 편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는 본인의 생각을 변함없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전부터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반복해서 입장을 전하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공개된 이 편지에서도 여전히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편지 내용,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또 추후 공개된 편지까지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내가 선포했던 계엄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국가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구나. 요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실 때도 됐는데 아직도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선언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2024년 12월 3일은 너무나도 평화스러웠죠. 그러니까 대통령 비상요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또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하고 선관위를 짓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 큰 틀에서 이 정도 잘못한 거지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기가 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어차피 이제 피할 수가 없는 탄핵 심판과 형사소추 재판에서 그 모든 것이 저는 밝혀질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뒷이야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에 대해서는 좀 당이 예를 들어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건 났을 때 민당 사람들 보면은 참 조국을 강력하게 비호를 한다. 어떻게 조국이 저렇게 비호를 하고 당이 망가지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 민당에서 자유한국당 저희 당을 아주 비하하고 아무것도 못한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더라.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네.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야권이 조국 전 장관의 논란 때 단일 대우로 이 감싸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여당은 뭐 하고 있는지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이 좀 전투력을 가져야 한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식의 아쉬움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이 윤 대통령이 2년 반 더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미련이 없다. 그러니 꼭 국민의힘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관절을 들여다보면서 영장 집행되는 거에만 집중했지만
사실 이 지금 흘러나오는 뒷이야기에 굉장히 가시와 뼈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 특히 들어가면서 내놨던 메시지나 육성 편지는 제 생각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육성 메시지나 육필 편지, 제가 100%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자신이 이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좀 어려운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본인이 재임 시절에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거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본인이 갖고 있던 권력 내에 혹은 사법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규명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계엄령으로까지 연결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또 하나 조국 대표 시절에, 조국 사태 시절에 민주당이 무조건 엄호했다. 저는 당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지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비판의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조국 대표를 옹호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상황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해하지만 일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근데 저 얘기는 결국에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저는 지금 현 지도부의 기조에 대한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사실은 지금 이제 비대위가 꾸려졌긴 했습니다만 친윤 의원들이 주로 이제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두 분 다 사실은 원조 친윤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인사들인데 이분들의 대응에 사실상 대통령은 좀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 나를 위해서 더 강하게 싸우지 못하느냐? 왜 민주당에 맞서서 더 싸우지 못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뭐 본인을 위해서 뭐 지금 관저 앞에서 뭐 집회도 했고 시위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지지층을 등에 업고 한번 이 시간들을 한번 이겨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될 리가 만무하다, 가능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 훼손한 거는 단순히 어떤 뭐 정치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법적인 가치를 훼손한 거거든요. 그러길래 누가 계엄하라 그랬습니까? 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다 야기가 된 겁니다. 계엄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고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다.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전혀 간과한 채로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계속 지지층들을 향해서 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정치 선동만을 일삼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현 우리 정치 체제가 대의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좀 뭐 촉구하는 네. 이런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성된 대의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독주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비판하죠. 저도 뭐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탄핵 요건 충족했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싸움이라는 것은 이게 싸움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세력 대결은 상대방의 나오는 양태를 보고 거기에 유사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니라는 문제 제기였던 거고,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해당 그 정당이 옹호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지지층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해야 되는 거고, 네. 이 대통령의 그 몇 잔지 뭐 5천 잔가요? 하여튼 이 자에 대해서 저는 좀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물론 저기에서 부정선거를 옹호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